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39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이번 두 번째 주제는요, 김건희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앞서 우리 김대호 PD랑 얘기하면서 잠시 언급이 됐었는데요. 지금 김건희가 내란 사태에 상당히 많이 관여했다는 것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서부지법 폭동 사태에도 보면 이거 김건희가 손을 댄 것 같아라는 그런 얘기들이 많죠. 뿐만 아니라 이 극우 유튜버들끼리 분쟁이 나고 자기들끼리 싸우는 모습도 가만히 살펴보면 이거 김건희가 배우 아닐까라는 얘기들이 솔창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도 그래요. 야, 이거 배우는 김건희 같은데? 라고 말이죠. 그런데 김건희가 그쪽 부분에만 손을 쓴 게 아니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도 전해드렸습니다만 김건희가 검사 부인들 혹은 고위층 관료 부인들과 수시로 모임을 하면서 그들끼리 이너서클을 만들어서 움직이고 있다.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야말로 내란의 진짜 배후가 된다라는 얘기죠. 자, 두 번째 주제는 내란의 진짜 배후, 김건희와 고위층 부인들, 그들만의 이너서클입니다. 이런 얘기는 그전부터 좀 나왔어요. 김건희가 장 차관 부인이라든지 고위공직자 부인들을 불러다가 줄 세우기를 한다. 그래서 김건희한테 잘 보이면은, 그러니까 공직자 부인이 김건희한테만 잘 보이면 남편의 승진이 따놓은 당상이다. 뭐 이런 얘기죠. 그 중에는 보면은 김건희와 약간 뭐 코드가 통한다고 하나요? 무속으로 통하든 미술로 통하든 하여튼 통하는 사람들끼리 이너서클이 만들어져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사실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한덕수죠, 한덕수. 아유, 제가 요즘 이래요. 갑자기 깜빡깜빡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자, 한덕수 국무총리. 이 사람 같은 경우에 대표적인 이 김건희가 운영하는 이너서클 사람이라고 하죠. 김건희가 운영하는 이너서클, 그 부인들이 거기에 속해 있으면 남편이 승승장구한다는 겁니다. 한덕수 부인 같은 경우는 원래 미술 쪽에 조금 좀 알려져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래전부터 본인이 뭐 무속인이다 혹은 본인이 뭐 역술인이다 라고 할 정도로 그쪽에 또 좀 조예가 있대나 봐. 꿈풀이 이런 걸 잘한다잖아요. 뭐 그래가지고 뭐 심지어 잡지에까지 등장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게 한덕수 부인뿐만이 아니라 그 밖에 많은 고위층 부인들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엊그저께 제가 보내드린 방송에서는 김건희가 검사 부인들과 이런 모임을 수시로 갔는데 그 검사 부인들이 모여있는 이 모임이 이번 내란에 적지 않게 관여를 한 걸로 이렇게 의심을 받고 있다는 거죠. 검찰이 지금 김건희를 파고 싶지만 파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그 검사 부인들 때문이다. 김건희만 잡아넣는 게 아니라 검사 부인들이 줄줄이 다 잡혀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못한다. 또한 검사 부인들이 김건희랑 만나가지고 뭐 이렇게 저렇게 뭐 인사에 개입한 여전히 했다면 이거야말로 또 다른 국정농단이 되니까 자칫 잘못했다가 검찰 조직이 작살날까봐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제가 전해드린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너서클이 검사 부인들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 주제로 제가 그 내용을 준비해 봤는데요. 짚어드리겠습니다. 김건희 부부는 김건희가 이번 내란 사태의 실질적인 주동자다라는 의혹은 이 김성훈 경호처 차장 때문에 불거지기 시작했습니다. 김성훈 경호처 차장, 이 사람이 두 번이나 영장이 반려가 됐습니다. 그것도 검찰 단계에서 반려가 됐어요. 검찰은 번번이 보완 수사를 해야 된다면서 김성훈 경호차장의 영장을 되돌려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보완 수사고 나발이고가 뭐 필요해?
얘는 윤석열을 체포하려는 체포영장 집행을 실질적으로 가장 앞장서서 방해한 자 아닙니까? 그리고 심지어 경찰관들한테 또는 이 공수처 수사관들한테 총을 쏘라고 지시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을 체포 구속하는 것이 보안 수사가 필요할 정도로 심각한 중요한 뭐 그렇게 어려운 수사인가요?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 단계도 아니고 검찰 단계에서 기각됐다는 것은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지금 이 김성훈 경호차장이라는 사람이 소위 말하는 비화폰을 관리를 했고 비화폰을 내란 사태 주동자들한테 나누어 주었고 심지어 민간인인 노상원단까지도 비화폰을 전달받았으며 나중에 이 비화폰 서버를 삭제하기 위해서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까지 자꾸 계속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사람은 볼 거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계속해서 영장이 기각된다? 그 배경을 의심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나온 얘기가 김건희 때문이다 라는 말인 겁니다. 사실 이 김성호 경호차장하고 김건희하고의 관계는 꽤 논란거리가 많죠. 과거에 이런 기사가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한 달 정도 됐나요? 김성훈 경호차장이 생일 이벤트로 그 거한 생일 이벤트 때문에 김건희의 눈에 들었고 그때부터 승승장구했다. 김성호 경호차장은 경호주특기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통신주특기입니다. 따라서 경호처 차장까지 오를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현재로서는 경호처 차장이지만 실질적인 경호처장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까지 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거야. 왜 군대에서도 보면 그렇잖아요. 보병, 포병, 기갑 이런 정보 이런 사람들이 수장에 오르지 통신주특기가 수장에 오르는 경우는 잘 드물어요. 근데 경호처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통신주특기를 가진 사람이 경호처 차장 오르기 힘듭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떠올랐다는 건 뭐? 네. 이 김건희에 대한 이벤트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게 지금 거의 정설처럼 퍼져 있죠. 이와 관련 얘기 보도도 참 많이 나왔습니다. 윤석열 부부 생일에 경호처 직원 장기 자령을 시켰다는 둥, 트렁크에 축하 현수막과 풍선을 넣어서 깜짝 이벤트를 했다는 둥, 대통령이 타는 의전용 마이바흐 차량에다가 참내 진짜 내 진짜 어처구니가 없는데 이런 낯뜨거운 이벤트를 했고 그 낯뜨거운 이벤트 때문에 김건희가 김성훈을 발탁했다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 뭡니까? 김성훈은 김건희의 측근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바로 그 점 때문에 김성훈에 대한 영장이 기각됐다 라고까지 얘기가 나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들어가면은요. 김성훈이라는 사람은 비화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비화폰, 통신주특기니까 당연히 비화폰 관리를 하겠죠. 근데 이 사람이 내란 세력들한테 비화폰을 쭉 나눠줬다는 겁니다. 국방부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은 원래 국방부에서 나눠주는 비화폰이 있는데 그와 별개로 경호처 비화폰을 나눠줬다는 거예요. 자, 근데 비화폰을 받은 사람이 내란 세력들 뿐일까요? 그 밖에 다른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 걸까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와 관련해 가지고 검찰 관계자도 포함되어 있다라는 의혹들이 제기가 됐습니다. 여기에 한 발 더 나가서 검찰이 됐든 고위 관료가 됐든 이런 비화폰을 배분받은 사람들은 김건희와 관련이 있는 사람이다. 특히 부인들끼리 그 공직자의 부인이 김건희와 밀접한 관계를 가졌기 때문에 비화폰을 받을 수 있었다. 이런 얘기들까지 나옵니다. 따라서 비화폰을 열어보면은 김건희가 부인들을 몰고 다니면서 공직자 부인들을 몰고 다니면서 국정에 개입한 그런 전횡이 낱낱이 공개될 것이다 라는 이런 얘기들이 많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지 못하고 있다. 그 비하폰과 관련해 가지고 검사 부인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검찰이 지금 손을 못 댄다. 뭐 이런 의혹들이 있어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며칠 전에 보도를 해드린 바도 있죠. 그런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검찰 관계자하고 좀 얘기를 나눠봤어요. 김건희 수사를 막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 이 검사 마누라 이 부분이 결정적인 건 아니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검사 마누라들이 우수수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실은 여기에 고위층 부인들이 우수수수 나올 수 있다. 그래서 못한다. 이런 얘기들도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까지도 이런 얘기가 있고 그런 의심을 한다는 얘기까지도 대체로 검찰 관계자들 대체로 인정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은 그렇다고 해서 검찰이 김건희에 대한 수사를 안 하는 건 아니다. 이 비화폰 때문에 검사 부인들, 기타 고위층 부인들 때문에 검찰이 수사를 못하는 건 아닌 것 같다. 왜? 지금 상황이 얼마나 엄중한데 이 엄중한 상황에서 그 부인들 몇 명 걸린다고 해가지고 검찰이 수사를 안 할 리가 있겠느냐. 그건 아니다. 라고 합니다. 그래요? 그럼 뭔데? 자, 검찰 고위 관계자 얘기를 제가 조금 더 전해드릴게요. 이 사람 얘기는 이런 겁니다. 다음 정권한테 갖다 바칠 선물이 하나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냐. 지금 그걸 다 까먹으면 되겠냐. 안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다음 정권한테 갖다 바칠 거면은 마누라들 몇 명 걸려들면 오히려 좋지 뭐.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검찰이 이 김성훈에 대한 수사, 더 나아가 김건희에 대한 수사를 주저하고 있는 이유는 부인들 몇 명 걸리기 때문에가 아니라 다음 정권에 갖다 바칠 선물을 준비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모르긴 몰라도 내부적으로 치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을 거다. 만약에 부인들이 걸려 있다면. 그리고 그거는 더 다음 정권한테 갖다 바칠 더 좋은 선물이 될 수도 있다. 라는 식의 얘기를 하더군요. 예,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마지막에 한 말이 좀 거시기 합니다. 하지만 검사 부인들 혹은 고위층 부인들이 우수수 걸려 있다는 거 부담이 되는 거는 사실이다. 라고 말이죠.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 모임이 있다는 거는 솔직히 공공연한 비밀이다. 여러 개의 개별 모임이 있다고 들었다. 그리고 그 모임들이 인사를 비롯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에 관여를 했다라는 의혹도 실제로 있다라고 인정을 하더군요. 그러니까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김건희가 고위층 부인들을 끌어모아 가지고 모임을 많이 운영하고 있었고 그 모임이 국정 이곳저곳에 입을 좀 대고 끼어들었다. 사실 간단하게 말해서 국정농단을 했다라는 부분까지 의혹이 상당히 많이 제기되어 있는 상태라는 거죠. 자, 그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다라는 거고 일부 수사가 되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다음 정권한테 갖다 바칠 선물로 지금 뭐라고 그러죠? 이걸 보고 이걸 픽스했다고 그럽니까? 하여튼 저장해 놓고 있다라는 식의 얘기인 거죠. 야, 참 들으면서 제가 아찔합디다. 사실 뭐 이런 얘기는 뭐 이번에만 처음 나온 게 아니에요. 김건희가 그동안에 이렇게 부인들을 끌어모아 가지고 인사에 개입하고 있고 부인이 김건희하고 친하면 남편이 진급에 엄청난 도움을 받을 뿐만 아니라 공천까지 받을 수 있다. 그런 얘기들은 오래전부터 나왔던 얘기죠.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이 사람 아닙니까? 이원모 비서관과 그 부인 신모 씨. 아시는 분은 다 기억하실 겁니다.
김건희가 그 초반에 해외에 그 순방을 나갈 때 엉뚱한 민간인 한 명이 거기에 끼어 있었다고 하죠. 바로 이 신모 씨입니다. 이원모 비서관의 부인이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람이다? 예, 모 병원의 그 병원장 딸, 예, 모 한방병원 딸이라는 얘기가 있죠. 그 뒤에 이런 모임들이 되게 많아졌다고 합니다. 김건희가 부인들을 모아가지고 뭐 이렇게 인사에 개입하고 있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이런 얘기가 김건희한테 좀 타격이 됐을 수는 있지만 오히려 그 소문이 나면서 고위층 부인들이나 고위 검사들의 부인들은 본격적으로 김건희한테 줄을 대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소문으로도만 돌았는데 소문이 아니라 진짜였네? 그러면 나도 한번 해볼까?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 이후에 은밀하게 더 많은 모임들, 뭐 하나로 모이는 공식적인 모임은 아니지만 자기들끼리 끼리끼리 모이는 모임은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김건희가 드러나지 않게 뭐 한남동에 짱 박혀 있는 게 아니라 짱 박혀 있다라고 할 때도 실은 이런 식의 모임을 해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신모씨 사건이 났을 때 이현모 비서관과 신모씨 사건이 외부에 공개된 이후에 그런 모임의 숫자가 더 늘어났다는 거죠. 뭐 여기만 그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아까 한덕수 얘기도 했었는데요. 고위층 부인들한테는 김건희와 반드시 가까워져야 되는 게 일종의 내조로 이렇게 인식되기도 했다고 해요. 내조랍니다, 내조. 그런데 이 모임이 아무나 끼워주는 건 또 아니래. 내 남편이 좀 고위직 검사다 라고 해서 다 그 모임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내 남편이 뭐 국장, 장차관 그렇다고 해서 이 모임에 들어가는 게 아니래. 일단 나이가 부인의 나이가 김건희 연배 정도 돼야 된대. 그리고 또 뭐 김건희하고 뭐 좀 이렇게 통하는 게 있어야 된대. 그리고 결정적으로 제일 중요한 거 뭐? 재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뭐 검사 부인이다, 장처관 부인이다라고 해서 김건희가 하는 모임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은 그 부인은 누구누구 어느 기업의 딸이다. 또 누구누구의 딸이다. 라고 해서 재력이 됐든 권력이 됐든 하여튼 친정집이 좀 힘 있는 집이어야지 이 모임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무나 못 들어간대.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사람이 있죠. 심우정 검찰총장. 심우정 검찰총장은 그 부친이 심대평 전 충남지사죠. 그 동생 같은 경우에는 심우찬 변호사라고 해서 박근혜 정권 때 그 청와대 비서관으로도 일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심우정 검찰총장의 부인은 동아연필이라고 해서 아주 오래된 그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의 손녀인 거죠. 자, 이 정도쯤은 돼야지 끼워준다는 거야. 그냥 안 끼워준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모임은 보기에 따라서 이권과 공직, 이권과 공직을 서로 맞바꾸는 그런 자리, 그런 모임이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야, 자,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거는요, 그럴 수 있는 개연성입니다. 실제로 모임 같은 게 드러나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의구심을 갖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 김건희와 관련된 모임은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이미 보도된 것도 있더군요. 널리 알려진 것으로서 월단회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김건희가 오래전부터 이 월단회에서 활동을 해왔대요. 뭐 고위층 부인들의 모임이기도 하고 하여튼 뭐 그 돈이 됐든 권력이 됐든 하여튼 뭐 한가닥 하는 집안의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월단회라고 합니다. 여기는 나이가 많아도 안 된대요. 권력도 있어야 되고 재력도 있어야 된대. 그런 사람들만 모인답니다.
월단회라는 것이 실제로 있었고 지금도 있다고 하고요. 그 월단회에 속해 있어야지 그 당시 뭐 여러 가지 이권에 관여할 수도 있다고. 하여튼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월단회와 관련해서 가장 알려진 얘기는 이게 고위층 사교 모임이라는 거예요. 김건희는 2012년에 가입을 했다고 합니다. 이 모임은 단순 친목 모임이나 사교 모임이 아니고 자기들끼리 명사나 유명한 사람들 초청해가지고 강연에도 들어요. 강연에 참여한 사람들 중에는 이어령 전 문화부 장관 이런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꼭 쟁쟁한 모임인 겁니다. 김건희가 2012년에 가입을 했다는 것은 김건희가 윤석열하고 결혼하고 난 직후에 가입했다는 것을 의미하죠. 돈도 있고 권력도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의 사교 모임, 고위층 사교 모임인 겁니다. 관련된 보도도 좀 있어요. 이 사진은요, 월단의 멤버로 알려진 분이 자기가 주최한 행사에 월단의 관계자들이 대거 출동했다라고 자랑하는 그런 사진입니다. SNS에 이걸 올렸더라고요. 자, 이 내용을 좀 자세히 볼까요? 예, 월단의 멤버 출동, 뭐 이렇게 보시다시피, 네. 이 월단회가 그냥 소문으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실존한다라는 거죠. 자, 이 사진 한번 보실게요. 이 사진에 누가 등장합니까? 가운데 있는 사람은 박홍근 전 원내대표죠. 이런 분들도 불러서 뭐 강연도 하고 뭐 하는 모양이에요. 이런 사진이 꽤 여러 장 등장합니다. 문화각계 어른들을 모시고 신년 할애식을 했다. 이 월단회는요, 실제로 인사청문회에서 한번 거론된 바도 있습니다. 여러분, 김행 기억하십니까? 김행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이 월단회가 한번 등장해요. 야, 김행 너 김건희랑 되게 가깝다며? 너 월단회에서 김건희 만나지 않았어? 그러니까 김행이 그럽니다. 나 월단회 회원 아니야. 그러니까 국회의원 쪽에서 바로 한마디 때려버리죠. 그래, 너 나이 많아서 월단회 못 들어간 거 알아. 그런데 너 거기서 만난 거 맞잖아. 네. 이미 이렇게 한번 공개가 됐던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최근에 논란거리가 된 것이 하나 더 있어요. 많이 알려지진 않았지만 얼마 전에 김건희가 종묘, 그 문화유산인 종묘의 한 건물에서 자기 손님들 불러다가 뭐 스님이나 신부님, 목사님 이런 사람들 불러다가 차담회라는 거, 뭐 간담회 같은 걸 가졌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 모임의 배경에 월단회가 있다라는 얘기도 나와 있습니다. 와, 월단회. 뭐 이런 게 다 있냐? 그죠? 자, 보세요. 이쯤 되면은 김건희가 정관계, 재계, 여기에 꽤 많이 손을 뻗치고 있고 그 동네 부인들과 친분 혹은 모임을 가지면서 국정에 상당히 많이 관여를 했다라는 의혹 제기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확실하게 결국 공개가 되진 않았습니다만 이 김행분만 해도 월단회와 연계고리가 있다라는 게 제기가 되어 있는 상태 아니었습니까? 자, 여기까지만이었으면 제가 또 다릅니다. 실제로 보면은 김건희가 이런 부인들의 모임을 만들려고 시도한 적도 있죠. 공개적으로 시도한 적도 있죠. 국힘당에서 배우자 포럼이라는 걸 만들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 배우자들끼리, 그러니까 부인들, 국회의원 부인들 또는 국힘당의 주요 당직자 부인들, 이런 사람들이 김건희하고 만날 수 있는 공개적인 자리를 만들어 주려고 했었던 겁니다. 이게 뭐 최종적으로는 제가 실패한 걸로 아는데 아무튼 이런 모임이 존재했었어요. 자, 그리고 배우자 포럼까지는 아니지만 김건희가 국힘당의 여권 중진 의원들 그 부인들을 불러서 오찬 행사를 했다라는 건 이미 알려진 사실 아닙니까? 이 자리에서 나중에 언니, 동생 이러면서 서로 막 이렇게 친분을 다졌대잖아.
김건희가 잘하거든. 자기보다 나이가 한 살이라도 많으면 언니고 한 살이라도 적으면 동생이고 막 그런단 말이야. 예? 남자들 같으면 오빠고. 이 배우자 포럼 만들려고 했다 그러면 기억하시죠? 이 모임을 누가 만들어줬다? 권성동 부인이 주선했다는 거 아닙니까? 자, 뭐예요 이거? 사실상 이들이 김건희가 이렇게 부인들을 통해서 국정을 상당히 좌지우지하려고 했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기사도 있었어요. 김건희가 배우자 모임에 국힘당 뭐 당직자나 의원들이나 이런 배우자 모임에 손편지를 써가지고 구구절절 뭐 감사를 표했다. 이런 보도도 실제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기되고 있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단순 의혹 차원이 아니라 꽤 개연성이 높고 실제로 시도가 됐었고 많은 부분 현실로 드러나기도 했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나는 게 있죠. 아니 그러면 당장 수사를 해야지 검찰 뭐 하고 있는 거야? 검찰도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의회의 대형 게이트가 될 수 있다는 점 인지를 하고 있는 걸로 보여요. 알고 있는 거야. 저와 지금 뭐 얼마 전에 이렇게 대화를 나누신 분도 알고 있대. 솔직히 말해서 공공연한 비밀이래. 아는 사람은 다 안 돼요. 그리고 이 부분이 분명히 대형 게이트가 될 수 있다는 점도 인지를 하고 있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안 터뜨릴 거래. 왜? 다음 정권이 누가 되는지 봐가면서 터뜨릴 거라는 거야. 다음 정권의 그 누군가가 월단회가 됐든 뭐가 됐든 이 모임에 관여하고 있으면 어떻게 할 거야? 안 되는 거지. 그건 못 터뜨리는 거예요. 하지만 다음 정권이 민주당에서 작아지게 되면 이거를 갖다 바쳐야지 선물로. 그래서 지금은 안 터뜨리고 다음 정권을 봐가면서 선물이 됐든 그러니까 뭐 터뜨리는 것도 선물이 될 거고 덮는 것도 선물이 되겠죠. 여하튼 그렇게 할 예정이라는 겁니다. 검찰이 흔히 쓰는 수법 가운데 하나 있죠. 원래 검찰이 이렇게 해요. 정권 교체기에 뭐 중요한 거 하나 꾹 짱박아 뒀다가 그거를 다음 정권의 선물로 쓰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검찰은 자신들이 살 길을 열심히 찾아가고 있는 겁니다. 아마 검찰은 이재명 아니고 국힘당 쪽에서 누군가가 차기 대권을 잡기를 바라는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부인이 월단회든 뭐가 됐든 김건희 쪽에 관련이 안 된 그런 사람이길 바라는 거죠. 그러면 이걸 선물로 갖다 바칠 수 있는 거지. 참 제가 이런 얘기를 전해드리면서도 한편 마음이 씁쓸합니다. 대한민국이 어쩌다가 이 모양 이 꼴이 됐죠? 자, 이래서 반드시 다음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사회의 가장 더러운 측면을 깔끔하게 뽑아낼 수 있는 사람, 우리 사회의 기득권층이 가장 무서워하는 사람, 그 사람이 차기 대통령이 돼야지, 그래야지 우리 사회가 조금 깨끗해지고 밝아지지 않겠습니까? 저는 자꾸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9분 지나고 있습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